안녕하세요. 광교에 있는 슈가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갭투자, 지난번에 그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의 가치 상승을 올리신 분의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갭투자 언제 들어가야 할까요? 또 그리고 주의사항은 없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느 시기에 들어가야 하나?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가장 줄어들었을 때, 그때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너무 많이 줄어들면, 차이가 너무 많이 줄어들면 매수 세력이 일시에 몰리면서, 일시에 진입하게 되면서 또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야 할까요? 조금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줄어든다, 전세가가 올라간다 라는 사인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택시장을 계속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보다는 너무 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보다는 차이가 조금 날 때, 그리고 시중의 전세가 계속 줄어드는 시기, 그러니까는 공급이 줄어든 시기겠죠. 예, 그 시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B 국민은행에서 제공한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낮은 전세가율이 보이는데요. 이 현상은 공급 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용인 지역의 동백, 수지, 죽전 이런 지역에 2006년부터 수도권 입주 물량 공급이 굉장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동탄 1기 신도시도 2003년 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해서요, 입주가 2006년도에 첫 입주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또 우리가 잘 아시는 판교 신도시 역시 2004년도부터 개발 사업을 시작해서 2009년 초반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약 5년간 수도권 남부 지역에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는 시기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는요, 공급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임대시장은 가격이 하향 조정되게 됩니다. 자, 그거를 잠깐 다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신규 공급 물량이 없는 기존 도시에 1000세대 입주가 시작되는 단지의 자가 비율이 60%라고 가정할 때, 자, 그러면 약 400여 세대가 임대 물량으로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전세난이 심각할 때 1000세대 중 진짜 심한 정도는 2-3개 또는 6-7개, 이 정도밖에 시장에 나와 있지 않고요. 또는 하나도 없다가 하나가 등장하면 집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입금하는 그런 시절도 더러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는 정말 전세 가격이 하루 사이에 1, 2천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니죠. 자, 주변 다른 단지에 아마 이런 일이 있다면 주변 다른 단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가격은 일시적으로 동반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분양가격과 프리미엄을 합하여 집값에 보통 50%에서 상회하거나 좀 내려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2002년도부터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고, 또 이 당시에 IMF를 벗어나면서 굉장히 경기부양책을 좀 썼죠, 정부에서. 그래서 아주 2002년도부터인가 좀 부동산 시장이 아주 광풍이 불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건설사들은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급에 나서게 되죠. 아주 대규모 공급에 나서면서 분양 불패 신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도 프리미엄이 붙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 결과 07년 3월에서부터 2010년 3월에 늘어난 공급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약 4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을 기점으로 곡선은 다시 또 우상향하게 되죠. 자, 이게 계속 공급이 또 줄어드는 시기가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아마도 2009년이죠. 하반기부터는 거래가 좀 위축되기 시작하고, 거래가 위축되니까 부동산 시장을 보는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 수주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 있고 계속 시장을 주시하게 되면서 공급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2010년 이후 주택 공급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3월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게 됩니다. 언제 진입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2015년 말 또는 2016년 초 시작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가 말하는 일명 선수분들 모두 이 시기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빨리 잘 보시면서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2015년부터 2017년 정도 갭 투자 위치를 좀 상담해 드린 결과, 그 당시엔 상승기였으니까요. 결과는 다들 좋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갭 투자는 시장의 큰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갭 투자뿐 아니라 모든 투자는 시장의 큰 맥을 잘 짚어야 실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이후 갭 투자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수도권 남부 지역은 지금 시장으로 봐서는 그리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좀 갭 투자보다는 좀 지켜보셔야 하고요. 근데 아직도 이쯤만 잘 찾으시면 좋은 것은 있습니다. 2018년까지 지속적인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상당히 모두들 좀 피로감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잠깐 쉬어가는 시기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강남 지역의 재건축단지, 여의도 재건축단지, 그 다음에 용산 재개발, 한남 재개발 등 이쪽 지역은 사실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반등의 시작일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급매물 소진인지,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요, 갭 투자 시작이 녹록지 않은 이유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입주 물량이 아마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천호동 쪽 고덕지구의 입주 물량이 많고요. 하지만 2021년 지금부터 약 2, 3년 뒤에 된다면 또 임대 시장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갭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지 분석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입지를 정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할 만한 곳에, 내가 들어가려 하는 지역에 입주 물량이 있는가? 향후 2년 뒤에. 그것은 향후 2년 뒤에, 내가 사고 난 뒤에 향후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금을 좀 내 돈으로 내주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금 유동성이 좀 확보가 돼 있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2년 뒤에 인근 지역에 입주 물량이 있는지, 그게 제일 또 점검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변의 개발 계획을 보면 더 좋겠죠. 어떤 특히 요즘에 GTX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하철 건설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고요. 그리고 특히 남들이 들어간다고 그냥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기를 왜 들어가야 할까, 사람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엉뚱한 곳에 들어가셔서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하락하는 그런 시장도 있으니까 갭 투자는 분명히 선호하는 곳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자가 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